저는 탄수화물, 설탕 끊으라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끊기도 좀 어렵고요. 평생 이 식단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게 너무 막막하니까 사실 그죠? 자, 오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운동 과하게 하지 마시고 당뇨약 먹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7년간 오직 당뇨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의사 김한수입니다. 세간에는 이 당뇨 환자분들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 그 다음에 운동, 당뇨약 복용 이런 게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방금 영상을 시작하면서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본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는 꾸준히 좀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도 당뇨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당뇨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합병증이나 부작용까지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은 진짜 열심히 관리했는데 증상도 심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너무 이제 억울하신 거죠. 이런 분들은 잘못된 상식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해야 할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식단 관리입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뭔가를 먹으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니까 식사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당뇨병 관리 지침 가이드 기준에서도 하루에 총 2000칼로리 이하로 먹어야 된다. 이런 식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적게 먹으면 그 순간의 식후혈당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당뇨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도비만, 특히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을 빼면 내장지방 비율이 줄면서 혈당이 실제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 한국분들 동양인의 당뇨병은 서양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고도비만형과는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췌장 자체가 그만큼 크거나 강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나 기력이 떨어지는 문제, 특정 장기에 열이 과도하게 쌓인 것처럼 비만과 전혀 다른 그런 원인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늘지도 않고 주변에 비해서 비만도 아닌데 당뇨가 생긴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나 기력의 부족이나 열감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원인으로 당뇨가 온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조건 적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필수 영양소까지 부족해지면서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당뇨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이 원인이 아닌 분들께는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는 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백미 한 공기를 다 드시는 것은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맞거든요. 잡곡밥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한 반 공기 정도로 줄이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충분히 드시도록 꼭 권고해 드립니다. 안 먹는 게 답이 아니라 필요한 걸 제대로 먹는 게 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귀리나 타로, 카무트살 이런 것들을 드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제가 그걸 드시지 마시고 백미나 오븐도밀 드시라고 티칭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력이 딸리거나 에너지 소모가 심한 분들은 오히려 적절한 간식 보충이 필요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107kg 정도 되셨던 분인데 당뇨指소가 9.6%까지 진단을 받게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뇨를 알게 되고 깜짝 놀라셔서 식단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중을 15kg나 이제 감량을 하셔가지고 92kg까지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뇨指소가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말 잘 관리를 해내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더 이상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해도 7%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국 방법을 찾다가 저희 한의원까지 오시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면밀히 진찰을 좀 해보니까 비만 때문에 노폐물이 누적으로 올라왔던 혈당은 본인이 이미 충분히 잡아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상승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더 이상 살을 빼거나 식사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치료해버리니까 당뇨指소가 결국 5.3%까지 떨어졌고 당뇨를 안전하게 졸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살을 빼고 덜 먹는다고 혈당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이유로 다른 영양소까지 같이 줄여버리는 건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생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그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체중이 늘지도 않았고 식단 관리도 나름대로 잘 오셨는데 갑자기 혈당이 상승하고 당뇨 진단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의 당뇨 관리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당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가벼운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막 피가 마르고 이런 스트레스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내부 장기에 손상이 생기면서 혈당이 올라간 채로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 상태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꼭 이렇게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쌓이고 긴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업무 압박이 만성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내부 장기에 누적 손상이 생기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원인인 줄 모르시니까 악순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을 찔러서 혈당을 재는데 조금만 높게 나와도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었지 막 자책하시고, 또 병원에 가도 매번 식단 관리나 운동 관리 얘기를 들으시니까 나는 이미 그걸 충분히 하고 있는데 더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계속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스트레스형 당뇨병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분들께는 제가 오히려 당뇨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압박받는 것 자체가 혈당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가 차라리 집에서 혈당 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맨날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안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때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건 사실 어차피 불가능하고,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손상된 몸의 특정 장기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 한약에서 말하는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개념도 포함될 때가 있지만 간 쪽에 압력과 열이 증가돼서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이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 간 수치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간에 열이 쌓이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증상으로 따지면은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증, 각종 답답한 증상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결국 스트레스가 원인인 당뇨는 어떤 장기가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해결책이지, 식단 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 관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몸이 이미 막 손상되고 약해져 있으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훨씬 더 예민하고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치료를 통해서 몸이 안정되고 회복이 되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몸의 예민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는 몸으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게 스트레스형 당뇨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번째 실수는 내 당뇨 원인을 모른 채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당뇨는 원인이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동양인의 당뇨병은 스트레스나 기력이 딸려서 열감이 너무 심해서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17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꽤 많이 보면서 살을 뺐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지거나 당뇨 진단 이후에 오히려 살이 빠졌는데도 혈당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이 오랜 기간 동안 당뇨 진료에 집중하면서 한국인의 당뇨병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드리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류법은 제가 직접 개발해서 저작권을 등록한 치료 방식인데요. 이 치료를 통해서 지난 17년간 한 37,000명 정도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덕에 이제 한국의 당뇨 40인, 난치 특화 진료명이 20인 이런 당뇨병 부분에 선정될 수도 있었고요. 한의사 협회 표창장 같은 것처럼 좋은 평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완치로 이끌어낸 한국인의 당뇨병 4가지 유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당뇨병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특정 장기가 손상되고 이걸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당뇨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쇠약형 당뇨병입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나 만성 피로처럼 기력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열형 당뇨입니다. 특정 장기에 열이 과하게 몰려서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음주, 더위를 타는 문제, 불 앞에서 오래 일하는 이런 환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누적형 당뇨입니다. 살이 찌고 노폐물이 쌓여서 혈당이 올라간 경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당뇨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 유형마다 관리법이 당연히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적형은 식단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살을 빼야만 좋아지겠지만, 쇠약형은 오히려 너무 적게 먹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형 당뇨병은 음식 관리보다는 스트레스로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고 해소하는 게 먼저가 되겠고, 열형 당뇨병은 몸에 어디에 열이 쌓인지를 찾아서 그 열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당뇨 진단을 받으면 원인에 상관없이 이게 좋다더라, 이거 먹어라, 누구 이거 먹고 나았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듣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조절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심한 경우는 몸이 더 망가지고 합병증이 앞당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세한 검사 그리고 세밀한 진료를 통해서 혈당이 왜 높아졌고 당뇨병이 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원인과 당뇨 유형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당뇨병의 4가지 유형과 유형별
유형별 증상, 유형별 치료법, 치료 사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제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식단 관리에 집착하다가 생기는 과도한 스트레스, 원인을 모른 채 무작정 당뇨를 관리하는 것, 요 3가지를 꼭 피하시고 본인의 당뇨 원인을 찾아서 이에 맞는 치료를 받으신다면 당뇨는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당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뇨 완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수배운 당뇨 한의사 김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